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책은요, 3명의 자폐 아이를 둔 가족의 엄마 크리스티 사카이 씨가 쓴 책 아스퍼거 패밀리가 사는 법입니다. 이 책을 집필한 크리스티 씨는 그동안 많은 장애 부모와 전문가분들을 만나면서 자녀들의 삶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가족의 삶을 전부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전 캔사스 대학 특수교육학과 교수였던 브렌다 스미스 마일스 박사는 이 책은 아스퍼거 가족분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책이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출판사 한울림 스페셜에서 펴냈고요. 지금도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이나 자폐인 부모 교육의 교재처럼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스퍼거 가족, 발달장애인 가족, 자폐 가족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인 크리스티 씨의 서문이 어쩌면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싶어서 저자의 서문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자의 서문입니다. 큰아들 톰이 8살 때 아스퍼거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전까지 이런 증후군이 있다는 것도 명확히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였지만 때때로 톰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었기에 자기 회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길을 잃곤 했습니다. 톰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해 당황하고 예민해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했고, 때로는 뻔히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격한 방식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알려줬던 이런저런 유용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을 때 우리의 양육 방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출구가 없는 미로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했던 방법마저 다른 사람에게 냉혹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타임아웃과 같은 벌을 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톰을 혼자 세워두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조용한 장소로 데려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진정되고 협조적이 되었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아이에게 편안함을 주어 아이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한 일이 하나도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톰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지 않고는 아이의 욕구를 알 수도 채워줄 수도 없었습니다. 진단은 아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이의 근본적인 행동 원인을 알고 나니 아이를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또 우리 부부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 우리가 아이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을 하려 할 때마다 거부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모두가 그렇게 하길 바라는 어떤 기준이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옳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아이가 표현하는 여러 단서에 가장 잘 귀 기울이고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심을 갖고 적절히 조절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첫 아이인 톰과 둘째 키토, 셋째 딸 카에데까지 모두 자폐 범주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상황은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정말 좋았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아이의 행동과 감각 문제를 보다 적절히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스퍼거 아이의 특별한 요구와 부모인 우리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첫 번째, 집에서는 잘 지내던 아이가 밖에만 나가면 극심한 분노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때는 힘든 일 2개는 3가지, 4가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보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쁜 부모가 아닐까 염려하고 창피해했습니다. 세 번째, 그때는 아이가 잠을 잘 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그때는 어떤 옷을 입히면 온몸이 가렵다며 괴로워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섯 번째, 그때는 아이의 머리를 감기거나 자를 때, 이를 닦거나 손톱을 깎을 때 아이는 마치 죽을 것처럼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때는 식사 시간은 전쟁터였습니다. 아이는 몇 가지 정해진 음식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먹으려 들지 않고 음식을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때는 친척이나 이웃들과의 모임에 가는 것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는 거의 울었고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점점 외부 세계와 멀어졌습니다. 여덟 번째, 그때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이에 대해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양육 방식에 대해 조언했을 뿐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아홉 번째, 그때는 닥치는 대로 육아서를 읽었습니다. 이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그때는 우리 가족을 배려해 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여전히 밖에 나가면 분노 발작을 일으키지만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주기라는 방법을 적용해 아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도록 합니다. 예측은 미리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우리는 짧은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분노 발작을 일으킬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쁜 부모는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 그림 계획표, 감각 자극 줄여주기, 약물 처방으로 모두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 감각 문제로 숙면 이외의 다른 옷감은 아이의 온몸을 가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에 붙은 상표는 다 떼어버렸습니다. 불편한 옷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은 작업 치료를 하면서 아이가 자기조절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모욕하기와 옷 갈아입기 같은 기본 생활 훈련이 수월해졌습니다. 우리의 칭찬을 받게 된 아이는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은 전쟁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식사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정 음식만 먹어 부족한 영양분은 비타민 제제로 보충합니다. 일곱 번째, 지금은 아이는 모임에서 좀 더 잘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어 아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예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 가족을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초대받았습니다. 8번째 지금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아이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9번째 지금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책을 읽고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10번째 지금은 우리 삶에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학자 같은 전문가 집단과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지지해주는 친구들 등등. 우리는 지원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문입니다. 여느 책과 다른 서문이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정보, 이 책의 전개 방식, 해결 방법들이 그려지는 어떤 수학 공식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1장의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장의 제목이 어느 날 내가 사라졌다입니다. 부제가 부모 마음 들여다보기인데요.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 세상은 온통 바뀌고요. 이 진단으로 그동안 수없이 겪어왔던 아이의 영문 모를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가족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겨버리는 띠틀과도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라는 현실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내면의 비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첫 단계, 부모 마음 들여다보기입니다. 자폐아의 부모.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정체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폐아의 부모입니다. 세상은 이제 이 렌즈를 통해 당신을 봅니다. 꼬리표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때로 이 역할은 지고 싶지 않는 부담이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폐아의 부모라는 새로 생긴 초강력 파워로 세상에 도전하려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만두겠어라고 손들고 싶은 날도 생깁니다. 자폐아의 부모라는 배지에 따라오는 좋은지 나쁜지가 모호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당신은 지금 막 아스퍼거 증후군 공동체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자폐증 전반에 대해 물어봅니다. 질문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면서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전화번호를 원합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시달리고 나면 부모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게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 우리의 전화번호를 원합니다. 실은 그들의 손자나 조카에게도 자폐증이 있거나 친한 지인의 아이도 마찬가지여서 절박하게 여러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료 커리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새로 생긴 전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합니다. 모임을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라고 말하며 심지어 정치에 뛰어들라고도 합니다. 엄청난 인기인이 됩니다. 때로는 장애 관련 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대를 표해옵니다. 부모는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기금 모금 모임과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단체들은
늘 당신과 같이 명석하고 적극적인 부모들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러한 활동을 하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원해서 해야지 의무감으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최우선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폐아의 부모라는 배지 밑에 또 다른 꼬리표도 달리게 됩니다. 특히 아이의 교육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다음 둘 중 하나가 달립니다. 완벽한 부모, 헌신적이고 세심하고 협력적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만 신경 쓰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불만도 욕구도 없는 듯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부모를 칭찬하고 더 하라고 부추깁니다. 지옥에서 온 부모는 지나치게 개입하고 사소한 것을 흠을 잡고 아는 체를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식을 위해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하고 대개는 요구한 대로 받아내고야 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온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대다수 부모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거나 두 유형의 중간 어디 즈음에 속합니다. 때로는 침착하고 헌신적이고 가끔은 만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자폐아의 부모라는 신분의 특성상 여러 성격을 내보이며 아이를 감싸야 할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말을 너무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의견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라는 외적 인격과 분리된 정체성을 유지하라. 아이의 옹호자로서 하는 역할을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라는 작업복을 입었을 뿐이라고 여겨라는 것이죠. 이는 당신의 전부가 아닌 한 단면일 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좋아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들과 함께해라. 진정한 친구는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고 당신이 열정적인 부모의 선을 넘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일까? 이것은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슬픔. 아이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어쩌면 친구나 친척들과도 잠시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 인생이 바뀌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하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동들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이에게 품었던 꿈들이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진단의 충격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지만 더 잘 대처하는 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겉모습만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다음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에 빠져버리다. 슬픔이 오래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슬픔에 빠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진단의 순간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슬픔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받아야 할 치료도 챙기지 못합니다. 좌불안석. 이 부모 또한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챙길 여력은 있지만 그게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용만 할 뿐 아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의사, 전문가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여겨 아이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립니다. 다시 달린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 듯 보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누가 불이라도 붙인 것처럼 출발합니다. 그 전에도 수년간 적극적으로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았기에 마침내 진단받은 것을 거의 의기양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알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고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온통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완벽하게 장애에 대처하고 아이 또한 잘해낼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든 겉모습뿐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슬퍼합니다. 진단과 치료 후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래 상황 중 하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보험회사에서 작업치료비 지불을 거부하거나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 부모는 걱정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담은 점점 늘어가고 본질적인 문제 외에도 부수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몸도 망가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고 늘 짜증이 나 있어 가족들에게도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눈에 보이는 온갖 벌레들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짜증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네 번째,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쌓이고 쌓여 갑자기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이가 진단을 받고 6개월, 1년 혹은 부모가 감정을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가 자라서 좋은 학교에 가고 취직해서는 멋진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 잘 사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이 꿈은 영원히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아이의 미래에는 온통 장애물이 가득하고 앞은 깜깜합니다. 아이를 치료실에 데려가고 새로운 행동관리 전략을 짜느라 바쁜 와중에도 마음 한켠은 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답답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 고민은 함께 커집니다. 아이가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낙관적인 생각이 꽃피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라면 곧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작업치료비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지도 신발끈을 묶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간 내 아들은 부스스한 머리에 신발도 못 신고 노숙자처럼 거리를 헤매게 될 거야. 부모가 여전히 슬픈 이유는 아이가 진단을 받았을 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아이에게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슬픔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첫 파도는 아이의 진단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마음을 다잡고 그만 슬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하게 또 다른 파도와 마주하게 되고 다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슬픔의 파도와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또 딛고 일어나 다시금 발을 옮기려 할 때마다 상실감에 가슴은 아파합니다. 내 아들은 16살이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아이는 이제 18살이니까 대학교에 가야 해.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영원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 슬픔은 남은 생애 내내 없어져다 싶으면 다시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나도 이제 어떻게 되든 신경 끄겠어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처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슬픔을 인정한다면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슬픔은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듭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헤쳐나가는 게 힘든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한 꿈의 상실을 슬퍼하는 게 좌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의 진짜 의미와 마주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정이 밀어닥치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감정들을 오랫동안 가둬두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눈물은 끊임없이 흐를 것만 같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양의 눈물은 장차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조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기서 잠깐 팁입니다. 만약 2주 이상 울면서 움츠려들어 있거나 불면증, 피로, 짜증, 의욕상실, 눈에 띄는 체중 감소나 증가, 극도의 죄책감이나 무력감과 같은 우울증 신호가 보인다면 부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무시해버리면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폐아의 부모로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이에게 건강한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이나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의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행동치료 상담을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때때로 나에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마다 나는 벌컥 화가 나거나 했습니다. 거기에 내 얘기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괜찮아요. 속마음은 난 잘 지내요. 잘 해나가고 있어요. 보세요. 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선하는 좋은 엄마거든요. 라고 쏘아붙이고 싶지만 늘 신경 끄세요. 라는 의미의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어머님이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나는 또 한 번 그 말을 비웃었지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한몫했습니다. 넌
더 이상 좋아하던 정원 가꾸기를 하지 않아. 우리랑 외출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나는 결국 자존심을 접고 인정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나는 우울증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원래의 내가 선택했음직한 좀 더 긍정적인 쪽의 대답을 많이 골랐습니다. 테스트를 점검한 후 의사는 눈썹을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56. 나는 재빨리 반격했습니다. 오, 나쁘지 않네요. 딱 중간이군요. 몇 점이 정상인데요? 5가 정상입니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5라니. 헐. 누가 그 정도로 행복하담? 의사가 옳았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몇 년 전부터 힘이 완전히 바닥나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바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단 1분이라도 속도를 늦추면 내 아이가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지 모른다고 안달복달했던 것입니다. 나는 슬픔을 그런 식으로 다뤄왔습니다. 마침내 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고 스스로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나뿐만이 아니라 아이, 가족 전체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자 다가올 큰 위기에 대비하여 힘을 비축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우리 가족에게 처음 닥친 것은 아닌 것처럼 마지막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자폐아의 엄마는 오랫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움. 아이의 행동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까? 아이가 2살 때 마트바닥에 몸을 내던졌을 때 몇몇 짜증난 눈빛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아이들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응원한 듯한 말투로 말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2살 같으니. 당신은 아이가 3살이 되면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약간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4살, 5살, 6살이 되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동정하는 듯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대신 심판만 받고 있습니다. 버릇없는 녀석, 나쁜 부모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왜 아이가 마트에서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연고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분노 발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짜내지만 이런 상황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모든 나쁜 상황을 예측하고 모든 우연에 대비한다 해도 여전히 힘든 날은 생기고 부모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당황합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첫째,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둘째,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하던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당황스러움도 있습니다. 아이를 부모의 눈으로 보는 대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당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이를 판단하는 대로 우리 자신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내 비밀 하나를 말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습니다. 당황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부모가 돼서 나는 당황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외출을 했을 때 자주 토했습니다. 또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 동안 아빠가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모든 부모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아스퍼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더 자주 당황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은 부모를 언제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정확히 언제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지금은 그 친구도 전화기에서 들리는 내 투덜거림과 아이의 비명을 즐길 정도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개인적인 당황스러움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경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최근 우리는 MRI 촬영을 하기 위해 9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미리 병원 직원에게 아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기에 도착과 함께 진정제를 준비하고 검사 과정에서는 마취제를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접수가 끝난 후 우리는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아이를 대기실로 데려갔을 때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로켓처럼 폭발했습니다. 아이는 겁먹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때문에 아침밥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를 연신 외치던 아이는 몸이 뜨거워지자 더워, 더워, 더워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격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한 척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황했던 안 했던 나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끼치는 모든 불편에 일일이 사과를 하면 나에게는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전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아이에게는 자폐가 있고 분노 발작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단지 자폐인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행동에 직면했을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폐증은 그 분야의 경험이 많고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도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폐증을 밖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헷갈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무례하게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들은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상관없이 아이는 분노 발작을 일으킵니다. 주변 환경은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나와서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칠고 낯선 곳으로 발을 디뎌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 중 몇몇은 다른 사람의 잔혹한 판단을 조금밖에 혹은 아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의 부모의 판단에는 면역력을 가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말로 하지 않는다 하여도 부모의 불편함과 긴장감은 아이들에게
명백한 고통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침착하지 못하거나 융통성 있게 행동하지 못해서 만들어내는 불편함과 긴장감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고 아이를 도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아이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부모의 양육 기술이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오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황스러움을 이겨내고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특성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힘든 상황과 부딪혀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관찰하고 무엇으로 자극받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미리 알려주기, 예측하기, 마무리하기, 보상하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회적 상황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에 당당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조금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라는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머 감각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관점이 독특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나게 웃긴 말들은 하곤 합니다. 이것의 진가를 인정하라. 아이가 상처받거나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유감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르게 반응하더라도 가장 당황스러운 공공장소에서의 상황이 재미있는 가족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분노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는 항상 화가 나 있다고 여겨지는데 내 생각에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망, 부담감, 그리고 피로를 더 많이 느낍니다. 계속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아내기 위해 싸우느라 또 잘못된 모든 것을 설명하느라 힘이 듭니다.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일 것입니다. 죄책감은 부모를 힘들게 하고 매 순간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아이가 자폐증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의 문제로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의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가족, 학교,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그때마다 부모는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충분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스퍼거 아이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다들 의견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법을 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어떤 부모는 시간과 돈을 하나의 바구니에 쏟아넣습니다. 그리고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끊임없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아이가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죄책감을 가중시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폐아에게 몰두하는 동안 여전히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비장애 형제 자매가 관심을 구합니다. 아이가 2 이상이면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배분한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 아이 간의 요구가 너무나도 다르면 특히 더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또 다른 죄책감이 들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그리고 그 죄책감은 너무도 커.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 가족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못하는 것에 매달리면 조만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이가 자폐가 된 원인을 질문해 보지만 대답을 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도 내 탓이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계속 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럴 때 그래, 유전이야?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유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친정 쪽에는 아스퍼거 아이를 둔 형제자매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스퍼거 아이를 둔 다른 친구들의 경우를 봐도 유전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자폐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간절히 해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는 지금 여기에 있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부모 때문에 자폐증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매일 힘든 일과 변화무쌍한 감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마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뒷범퍼에 매달려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전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음 커브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운전수가 되면 길을 돌아갈 수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웅덩이를 메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웅덩이와 맞닥뜨렸을 때 통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 만들기.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에겐 세상은 늘 불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부모가 갖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한 특별한 교육, 처치, 의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투쟁인 부모가 미래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모는 변수가 너무 많아 아예 미래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채워진 것만큼 구멍도 많은 스위스 치즈 같은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성 때문에 아이는 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허점투성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나지만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능력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현실적인 전망을 갖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세운다면 아이가 바람직하게 크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부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야 합니다. 아스퍼거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개성 있는 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장점에 집중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아이의 미래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선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며 그 선에 끊임없이 걸쳐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18살에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아스퍼거 성인이 진단도 도움도 치료도 없이 자랐으나 어른이 된 후 사회인으로 꽤 잘 살고 있음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는 보살핌을 받고 있고 우리는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때에 맞는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목표보다 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더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지금 내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 청년들에 대한 자료와 책에도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예상 가능한 일들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까운 곳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용없을지라도 최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는 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전적으로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을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두십시오. 네 번째, 아스퍼거 성인과 알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은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도울 수 있고 아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알아본다면 부모는 아이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꿈꾸도록 격려하십시오. 비장애아가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좋은 선생과 부모는 의심을 하거나 용기를 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스퍼거 아이가 공학자가 될 것이고 언젠가 레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 누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당장의 작은 목표에 집중하도록 이 꿈을 이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하십시오. 부모도 아이와 함께 꿈을 꾸십시오. 아이의 꿈을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아이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노력에 갇혀 있습니다. 아이 자체가 아니라 자폐증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이의 매력을 알아채지 못하면서도 그저 성장하는 모습만 보고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내 아이만의 독특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로 아스퍼거 증후군 색안경을 쓰십시오.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아이 자체를 보자 이것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개성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목소리, 버릇, 아이가 말하는 방식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두 번째, 아이의 열정을 함께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에도 강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기쁨이나 만족감을 더더욱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어떤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나아가 열정적으로 그 관심사를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갖지 못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사를 이용해서 아이가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스퍼거 아이는 부모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생각조차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느라 바쁘지만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 몇몇은 너무나 자주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는 적어도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에서는 부모보다 똑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모라니까?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고통을 받으면 부모들이 아이보다 더 힘들어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부모가 고통스러워서 지쳐 있으면 아이는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느끼는 당사자입니다.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첫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분노 발작을 일으키면 부모는 당황해야 합니다.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아이는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아이는 머릿속에서 마치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고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갖는 사회적, 감각적 어려움은 가슴 아픈 일이고 부모는 그래서 아이를 걱정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느끼는 당사자는 부모가 아닌 바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도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라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끝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끝나기는 할지에 대한 인식이나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로서 여러 가지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늘어놓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그 감정에 빠지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에 빠지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무력감과 비통함 속에서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이 아스퍼거 아이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스퍼거 증후군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각종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와 열정적인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수많은 이론과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대중매체도 자폐 범주성 장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우리 아이가 더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아이를 보호할 법률과 부모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모두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로서 갖게 되는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운 가족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마트에서 갑자기 분노 발작을 일으킬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의 치료비가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본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살아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 아이를 안심시키고 돕기 위해 바로 옆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동남아를 덮쳤을 때 적어도 1명 이상의 부모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쓰나미와 자폐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폐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뭘. 언제나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존재함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 뒹구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로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억지로 즐거운 얼굴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슬픈 얼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아 부모는 우울하게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까? 인생을 단지 살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아무 재미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분명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명랑해집시다. 여러분이 낙천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부모에게 이 말은 모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들로 폭격당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또 다른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은 실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가 도둑 맞도록 두지 마십시오. 자신들이 존재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아스퍼거 아이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슬플 때는 슬픕니다. 그러나 기쁠 때는 역시 기쁩니다. 두 번째, 넉넉해진 마음을 들여다봐라 라는 것입니다.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로서 겪는 경험은 내면 세계를 성숙하게 하고 영혼을 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슬픔을 경험하면서 키운 공감 능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도와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기댈 어깨를 빌려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도움 주기는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세 번째, 낙천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유머 감각을 찾으십시오.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종종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분노 발작의 순간에 아이가 아주 웃긴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웃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침신문을 닫고 그 말을 생각하며 키득거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당황스러운 망신은 가족끼리 대화할 때 좋은 소재가 됩니다. 망신의 순간에도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나중에는 웃게 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년 후에는 정말 웃길 거야. 낙천주의자가 되면 아이가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순간에도 덜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상황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치거나 반대로 포용할 수 있으나 그 어떤 방법을 택하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많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 대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그 외에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시다.